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신 주님, 죄악에 빠져 방황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낙심되고 실망될 때 힘주시고 희망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이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질병에서 구원된 생활을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개인의 노력의 성과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홍장로님 네 분,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곳 길가를 위하여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력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께 하나님의 큰 은총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드릴 것은 지금도 세상에는 중독에서 고통받고 방황하고 심지어는 고귀한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자매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되어 세상에 나아가 이들의 능력이 쓰임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셔 우리 각 개인의 생활을 간섭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독자 박종수 장박입니다. 술 중독. 보통 여기 이제 이 시간대 여기 있으면은 항상 제가 저기 가서 부를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동영상 보고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더 앞으로 더 부를 걸 일이 많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장로님 건강 찾으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말씀 많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극본에 없는 이야기예요. 저는 부산 범일동에서 태어났답니다. 기억은 없고 그리고 국민학교 가기 전에 대구로 이사했고 부산 살 때 기억은 거의 진짜 없어요. 그냥 없다는 게 별로 내세울 만한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없다 그러는데 근데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구태여 기억이 난다면은 애가 주위가 산만하고 장난치기 좋아하고 그리고 어릴 때 찍은 사진 보니까 다른 애들은 전부 보면 이렇게 딱 사진 찍은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딴 데 보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릴 때 숨바꼭질 하면은 애들 뭐 딴 데 가서 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녀님 치마 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또 그분이 또 미국 분이시더라고요. 미국 수녀 분이셨는데 그때 나와서 보니까 그분 진짜 그 인상 짙은 게 되게 기억이 나요. 눈은 동그랗게 뜨고 입은 이러면서 그냥 그러시는데 아마 되게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애가 또 하루 왼종일 싸돌아만 다니고 뭐 그랬답니다. 저도 뭐 하여튼 바깥에 혼자 가서 많이 혼자 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대구로 이사를 왔고 또 그리고 국민학교에 입학했고 그리고 또 국민학교 생활 말씀드리려 그러는데 그냥 긴 설명 대신에 우리 어머니가 저 때문에 학교 많이 불려가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대강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도 싹수가 노랗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그때 볼 때 그래도 또 책 읽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그림 그리기 대회 나가가지고 상 받아 와갖고 부모님들 한 번씩 놀라게도 해드리고 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중에도 교회는 꾸준히 다녔어요. 교회를 꾸준히 다녔다는 게 무슨 특별하게 신앙심이 있어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갔으니까 교회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또 중학 시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 중학 시절이 더 되니까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교회를 가면은 애가 이상하게 아무 말도 없고 조용하고 그리고 또 그 전도사님 담임 전도사님 하는 말에 꼭꼭 하나도 빠짐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 제가 그 어릴 때 교회 가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무섭다는 게 교회 가면은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른 행동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지옥하고 천당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옥 간다 그러면은 사람이 완전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저기 무슨 마귀 같은 거한테 막 두드려 맞으면서 되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천당을 생각하면은 천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름 위에서 천사들하고 편안히 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당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느껴져요. 어떤 때는 무슨 일을 하다가 야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아 이거 지옥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고 또 잘 무슨 좀 그런 일을 그래도 좀 내가 그래도 하기는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감히 천당까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마찬가지였어요.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고 주중에는 학교 가고 이게 뭐 하여튼 티피컬리 그냥 하는 일과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거의 끝날 무렵쯤에 부모님이 미국 가신대요. 우리 전부 이민 간다 그래요. 그래 이민 간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그저 가나보다 하고 그리고 또 떠날 때는 대한민국을 떠나는구나 그리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근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마치고 제가 하수 땡스기빙 감사의 집 오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시켰어요. 짬뽕을 먹는데 손이 하도 떨려가지고 젓가락질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짬뽕을 먹는데 이게 포크로 퍼먹었어요. 포크로 먹고 그리고 또 국물을 먹는데 이렇게 국물을 떠서 숟가락에 있으면 이게 막 떨려요. 떨려가지고 전부 이게 막 쏟고 그래가지고 포크로 짬뽕 먹고 그리고 또 국물 마실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대고 적출되고 조금씩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술을 얼마나 마셨든지 뭐 그러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 모습이 보면 지금보다 한 40파운드 더 가볍고 그리고 얼굴에는 무슨 표정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감사의 집에 가니까 우리 저기 변집사님 나보고 60이나 됐대. 근데 요즘은 또 그래도 또 달리 말씀하시더라고요. 40대 후반?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기에 그랬나 생각을 해봤는데 참 술에 진짜 쩔어가지고 맥주나 소주는 뭐 마셔도 뭐 취하지도 않고 마셨다는 게 그 보드카밖에 안 마셨어요. 보드카를 마셔도 자꾸 사러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막 큰 거, 그 half gallon짜리 그걸 쌓아놓고 마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씩 이제 술 너무 많이 마시니까 조금 자제해서 마시자 그래가지고 조금씩 마신다고 이제 마셨어요. 그 마시고 잤어요. 야 오늘 성공했구나. 오늘 조금만 술 먹고 잤다. 그런데 일어나 보면은 술병들이 다 비어 있어요. 그냥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심한 때는 자다 깼는데 보면 며칠이 흘러가 있고. 이건 도저히 무슨 뭐 저기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스탁을 트레이드했어요. 저기 정권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래도 좀 정신이 있을 때는 일어나 가지고 그 저녁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 보고 컴퓨터 켜면은 그냥 앞에 번쩍번쩍합니다. 그냥 모니터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리서치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스탁 보면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패런이면 이 회사는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게 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시간으로 6시 반이 딱 되면은 이제 마켓이 오픈합니다. 그럼 나도 이제 그때는 되게 익사이트돼요. 게임 온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이렇게 마우스를 딸깍딸깍 되게 빨리 해야 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손가락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얘 가지고 뭘 사고 팔고 그러는데 딸깍거리면 그 한 자리에 안 가고 옆으로 비껴나고 그리고 잡아도 잘 안 잡히고 물론 이게 진짜 술 때문이겠죠. 그래서 술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근데 또 가만히 생각도 했죠. 내가 언제부터 술을 먹었나. 술을 마셨는데 제가 뭐 되게 어릴 때부터는 술을 안 마셨어요. 그래도 처음 마신 게 언제냐 하면은 거기 다시 미국 오기 그때로 가네요. 그때 제가 중학교 끝나고 미국 간다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서울 가서 미국 대사관 가서 내려오고 그리고 좀 있으니까 이제 뭐 미국 가는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날짜가 중학생활 끝나고 고등학생 되면 한 2개월 정도 학교 다닐 점 그때 미국을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고등학교 갈 바에는 그 시사 영어 학원 뭐 그런 데 다녔어요. 다니고 그리고 이제 또 시간 남으니까 저 야구 경기를 갔어요. 야구 경기를 갔는데 대구 참 야구 참 좋아해요. 저기 대구 상고 아시죠? 야구 참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면 참 재밌고 그런데 그때 제가 야구 경기를 갔는데 그 옆에 앉으신 분이 저한테 소주를 보내요. 소주를 주시는데 그냥 마셨어요. 근데 그때 제 생각을 또 한번 생각해봤는데 얘는 나이는 어린데 머리는 길어. 그리고 사복 입었어. 다른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도 안 가고 야구장에 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애가 지금 여기 앉아서 야구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분이 술 주시고 또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한 잔 더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때는 오징어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래 술을 2잔 마셨어요. 소주 2잔을. 근데 그때 느껴본 건데 소주를 2잔 마셨어도 저한테 별로 취했다 이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안 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와 나는 진짜 중독자 기질이 완전히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미국으로 떠나가지고 처음에 도착한 데가 삼촌 살고 할머니 살고 고모 사시는데 그게 웨스트 하트포드라는 시고 그 주는 커네티컷이라는 주 미국에서 2번째로 작은 데예요. 동부 조그만 주에 그래 도착하고 그 다음 날 나보고 학교 가래요.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제 미국 왔는데 그 다음 날 학교 가래요. 또 가라니까 갔죠. 가니까 또 저기 학교의 카운셀러가 그때 스케줄 클래스 스케줄 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내일부터 등교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동부 고등학교라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무슨 드라이브웨이로 한참 들어가요. 들어가서 옆에는 나무도 많고 잔디밭도 이거는 뭐 축구장 한 몇십 개 합친 것 같고 그리고 학교 앞에 도착하니까 이거는 무슨 고등학교가 아니라 무슨 사립 대학교 같아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니까 락걸음도 주는데 뭐 제 키보다 더 커요. 그 연필, 교과서, 공책 이런 거 뭐 전부 다 돼 있고 여기가 미국이 참 좋은 것은 좋은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 날 학교에 있는데 또 선생님을 한 분 개인적으로 붙여 주시더라고요. 얘는 영어를 못하니까 1대1로 영어 공부하게 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 가지고 참 그때 참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공부도 하고 근데 그때 그 기억이 참 재미없는 고등학교 시절을 참 영양가 있게 보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년쯤 있다가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오고 난 다음에부터 그때는 진짜 세월이 어떻게 지난지도 모르겠어요. 학교 가고 일 가고 학교 가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좀 있다가 대학교 가고 대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직장 잡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직장을 잡으니까 돈이 생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술을 조금씩 사 먹기 시작해요. 친구들하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하긴 뭐 술집이라는 게 제대로 없고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술 마시고 떠들고 놀고 그리고 또 돈 생기니까 또 분위기 잡는다고 여자친구들하고 저녁 먹으러 가가지고 와인도 마시고 하여튼 그래서 그때 소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술이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아직 술도 많이 안 먹었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도 하니까 토끼 같은 딸 2명도 생기고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참 그때는 사업도 잘 되고 주말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시간 남으면 사람 불러서 뒷뜰에서 바비큐 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 그래 이제 뭐 큰 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자. 그래도 나 별로 억울할 거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들던데 그게 또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또 사람 생각이 바뀌게 돼요. 뭐 이렇게 살고 죽다는 생각이 어디 간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고 이제 가게를 팔고 이제 좀 다른 좀 쉬면서 딴 걸 생각해 보자. 그래가지고 가게를 내놨는데 살 사람이 그냥 나왔어요. 살 사람이 그냥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계약서 다 끝마치고 그리고 쇼핑몰에 가가지고 쇼핑몰에서 저기 가게 했는데 가가지고 이제 사인을 하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인을 못 주겠대요.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조금 있으면 쇼핑몰을 전부 없애고 다시 레노베이션을 하겠대요. 다시 이제 싹 다 없애고 이제 새로 꾸미겠대요. 그러니까 가게 살려고 했던 사람은 뭐 이제 더 없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많이 들은다고 생각했는데 최소한 동그라미 6개가 있었어요 거기. 뭐 하여튼 그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날라가고 그래 아예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남은 그 새로 레노베이션 하는 동안에 그냥 장사나 잘 하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또 와이프가 와갖고 이제 애들도 크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애들이 자라면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무슨 커리어를 갖고 싶대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똑똑했어요. 똑똑하고 일한 게 딱딱 이렇게 마듭 짓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걸 하겠다 저거를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CPA 하면 잘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자기도 그게 좋대요. 좋다 그러면서 그때 진짜 바쁘게 살았어요. 애들 학교 가지 학교 가면 또 가해 하는 건 많죠. 그냥 뭐 피아노 치는 데도 가고 소프트볼 하는 데도 가고 그리고 또 학교 가고 저는 일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학교 그 대학원을 마치더니만 CPA가 됐어요. 근데 된 거는 좋은데 제가 하던 일이 가방 장사였어요. 가방 장사가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9/11이라는 게 터지더라고요. 9/11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하기를 되게 꺼려요. 비행기 타는 조차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테크놀로지가 되게 발전됐어요. 테크놀로지가 발전되니까 이게 좀 네트워크 시스템이 아주 좋아요.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 트립을 한다 그러면은 뉴욕에서 LA로 쭉 날아와요. LA에서 또 뉴욕으로 쭉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퍼스널 릴레이션십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랬는데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다 보니까 뉴욕에 갈 필요 없고 LA 올 필요 없고 그냥 비디오 컨퍼런스를 해요.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람 진짜 실물보다 훨씬 더 큰 화면에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 장사도 끝났지만 그때 제가 사는 카운티에서 가방 가게가 4개나 됐는데 그중 참 5개가 됐는데 그중에 4개가 문을 닫고 그중에 제 것도 하나 있고 한 사람이 남았는데 글쎄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때 비행기 회사도 문 많이 닫았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도대체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막막한데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 하면 이제 와이프도 그때 학교 끝나고 잡을 잡아서 CPA가 됐고 저도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생각을 하니까 세일즈밖에 없더라고요. 세일즈가 하면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 동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데 그 페탈루마라는 데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40분 타고 북쪽으로 가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거기 토요타 딜러십이 있는데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인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보니까 수입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제가 옛날에 가게 할 때보다는 많이 안 벌었지만 와이프 벌고 제 벌고 뭐 그러니까 그런 대로 또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서 그렇게 사는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서프라임 모기지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2차 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2차 론인데 만약 저 집을 사는데 5% 다운하면은 어떻게 브로커들이 해가지고
매칭 다운 페이먼트 또 5% 만들고 10%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어떻게 사람들이 집을 사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뱅킹 시스템이 망가지고 나니까 은행들이 더 이상 론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론을 안 하는 게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90% 이상이 론을 해서 자동차를 사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더라고요. 크레딧이 그냥 보통인 사람들도. 그래서 자동차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뭘 하나 그러면서 진짜 그때는 망설여지더라고요. 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unemployment밖에 안 그때 타먹고 있었어요. 그것도 타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가족 중에서는 제가 집에서 I was the man 제가 지금 프로바이더하고 돈 벌어서 주고 뭐 그랬는데 이제 이게 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친구 이제 잡을 잡고 이제 좀 경험이 생기니까 수입도 올라가고 제 수입은 낮아지고 그러다가 또 틱틱틱하게 되고 옛날에 우리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먹고 살만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혼해도 우리는 이혼하면 안 돼 뭐 이런 소리나 하더니만 이제는 완전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받고 막 그게 이제 뭐 긴 이야기 줄이고 이게 골마 터져가지고 그냥 저는 싸들고 LA로 내려왔습니다. LA 내려왔는데 혼자서 참 아버님 집에 좀 얹혀 살다가 또 살다 보니까 참 애들 보고 싶어서 더 참 못 있겠어요. 그래서 또 싸들고 또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하나 빌려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살았는데 그게 진짜 그 1년 반 정도 산 그 기간이 저한테는 완전 독이었어요. 그때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올라가고 싶으니까 또 안 올라갈 수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술 먹는데 누가 뭐라 그러나요? 그리고 또 뭐 누가 또 바가지 긁나요? 그 애들도 뭐라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여튼 술 마실 만큼 실컷 마셨어요. 이건 진짜 술 양이 인간이 상상할 양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술을 마셨다고 이해가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이 점점 떨어져 가네요. 그러니까 스탁 트레이드도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돈을 꽤 벌었어요. 처음 하는 거 치고 야 잘 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 날마다 술 취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거 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돈은 못 벌고 돈은 좀 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다 그러고 다시 또 싸들고 LA 와가지고 어머님 집에서 살게 됐어요. 살게 돼가지고 이제 그때 그 정도 이제 상황이 되고 나니까 진짜 술을 그만 먹고 싶더라고요. 술을 그만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AA도 가봤어요. 어머님 집에서 길 건너편에 있는 거 보면은 Veterans Memorial Hospital이라고 있는데 그 상위 군인들 거기 가가지고 치료받고 그런데 거기 룸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목요일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 AA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거기 AA를 찾아가갖고 가니까 사람들이 참 잘 반겨줘요.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드신 분들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 옆에 앉았는데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는 브라이언이고 retired teacher 그리고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USC 가서 지질학 가르친다. 뭐 그리고 자기는 술을 끊은 지 18년 됐다. 그것도 좀 있는데 옆에 분이 또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그분도 나는 술을 끊은 지 20년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제가 그걸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18년, 20년 끊은 사람이 계속 AA를 오냐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You guys haven't had any drink for last 18 years and 20 years and why you are here?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만 그냥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냥 하는 소리가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하대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술을 많이 먹으니까 밥도 좀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참 뭐를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참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AA를 조금 다니다가 어떻게 또 직장을 잡게 됐어요. 직장을 잡아서 직장 가고 일 가고 술 마시고 참 직장 가고 AA 가고 술 마시고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처음으로
DUI에 잡혔어요. DUI에 잡혀가지고 근데 그 DUI 잡히기 전에도 참 여러 번 잡혔는데 어떻게 잘도 빠져나왔어요. 두 번은 변호사 통해서 나오고 두 번은 sobriety 테스트 하러 그러는데 어떻게 또 잘려가지고 빠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진짜로 잡혔는데 어떻게 뭐 변호사를 샀는데 변호사가 한다는 말이 이렇게 술 많이 먹고 잡힌 사람이 처음 봤대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돈 좀 있는 거 변호사 쓰고 벨 반드 나올 때 쓰고 그리고 자동차는 그래도 돈 아낀다고 2004년 익스플로러 포드 그것도 라이어빌리티만 들다 보니까 또 깨지고 나니까 차가 토를대고 나니까 차도 없어지고 참 하루아침에 뭐가 없어지는 게 참 순식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돈 또 좀 한 몇천 불 남아있는 거 아버님한테 맡기고 별로 돈 달라 소리도 못 하겠고 진짜 완전히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술을 끊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기 서브 리빙 하우스 같은 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 찾은 데가 저기 아가페라는 데가 있다. 근데 아가페를 갔다 아버님하고 동생하고 갔어요. 근데 갔다 오시더니만 조금만 더 기다리래. 그래 그때는 뭐 조금만 기다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몇 주 뒤에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길갈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데 있는데 그래서 길갈이 뭐냐고 이제 알아봤죠. 그냥 웹사이트에 보니까 그때 홍 장로님 얼굴도 뵙고 그 길갈이에서 뭐 어떤 일 하는지도 하고 그리고 그때 또 사진 보니까 지금 감사의 집 저기 사진도 있고 그래서 며칠 뒤에 장로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또 장로님 그때 이렇게 생각했죠. 앞으로 한 며칠 뒤에 오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날 당장 오래요. 그때 당장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 그 자리 차지할지도 모른대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참 서브 리빙 하우스 찾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상태에 그 말씀 하시니까 갑자기 팍 겁이 나가지고 무조건 가야겠구나 이 생각하고 불이 나게 갔어요. 근데 장로님이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 이거 놔두고 한 며칠 뒤에 오라 그러면 그 사이에 술 실컷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 뻔하게 이제 보니까 그 장로님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들어왔습니다. 그 날짜가 1912년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조금 지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짜 너무나도 큰 도움을 받고 1년을 지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께 감사하고 길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한테 감사하고 진짜 너무 감사한 일밖에 없고 진짜 이렇게 제가 여기서 간증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제가 빅북을 읽으면서 하나 봤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 이야기를 한번 쉐어하고 끝내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술을 처음 마실 때는 지루함도 없어지고 그리고 겁도 없어지고 그리고 참 마음이 편하대요. 그건 처음 마실 때 스테이지래요. 근데 이제 심하게 마시기 시작하고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you are going to face up to the four horsemen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four horsemen이 뭐냐 하면은 그 어떤 저기 악마 같은 사람이 시커먼 모자 쓰고 망토 입고 앞에 까만 말 4개 몰고 다니는 거 뭐 하여튼 부기맨 비슷한 건데 거기 네 마리 말을 뭘로 상징하냐 하면은 첫 번째는 frustration 그게 안타깝고 막 절망적인 상태고 terror 공포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은 despair 희망이 없는 거고 그 또 네 번째는 bewilderment 그러니까 disoriented 그럼 막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나쁜 경지에 이른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전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도 알코올릭이지만 그러니까 제같이 말하는 거 저는 알코올릭 누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엑스 알코올릭 이 사람들이 세일즈를 하는데 만약 우리 중독자들이 진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한다면 보통 사람들보다 일을 훨씬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중독자였던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세일즈 해내는 양이
보통 세일즈맨 하는 거에 5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진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우리 중독자들도 하면은 진짜 그 중독한다고 그렇게 신경 썼는데 그걸 갖다가 먹고 사는데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크게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